반갑습니다, 여러분. 건강 채널입니다.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 대동맥류 파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동맥류는 우리 몸의 가장 큰 동맥인 대동맥의 일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만약 이 부풀어진 부분이 터진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동맥류 파열이란 무엇이며 어떤 증상과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동맥류란 무엇인가? 먼저 대동맥류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동맥은 심장에서 몸 전체로 혈액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혈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대동맥의 벽이 약해지면서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대동맥류라고 부르죠. 이 대동맥류는 마치 풍선을 너무 많이 불었을 때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풍선이 너무 커지면 터지듯이 대동맥류도 계속 커지면 결국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동맥류가 파열되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가 지연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동맥류 파열의 증상. 대동맥류가 파열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대개 배나 등 또는 가슴에서 발생하며 환자들은 종종 이 통증을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묘사합니다. 또 다른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가 있습니다. 대동맥이 터지면서 혈액이 몸 안으로 새어나가게 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쇼크 상태에 빠질 수 있죠. 그 외에도 어지럼증, 의식 저하,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숨쉬기 힘들어지는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대동맥류가 파열되는가? 그렇다면 왜 대동맥류가 파열될까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대동맥을 비롯한 혈관의 벽이 딱딱해지고 두꺼워지면서 탄력성을 잃는 상태를 말합니다. 동맥이 딱딱해지면 혈관이 쉽게 손상되거나 약해져 대동맥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도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인데요. 혈압이 높을수록 대동맥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지면서 파열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흡연 유전적인 요인, 나이가 들수록 대동맥류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입니다. 대동맥류 파열의 위험성. 대동맥류 파열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대동맥이 파열되면 대량의 혈액이 몸속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고 그로 인해 장기들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대동맥은 몸 전체로 혈액을 보내는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파열이 발생하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시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응급수술을 통해 대동맥을 복구하지 않으면 수분 내로 치명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동맥류 파열이 발생한 후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률은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대동맥류 파열의 예방 방법. 그렇다면 대동맥류 파열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대동맥류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이므로 규칙적인 혈압 측정과 적절한 약물 복용을 통해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금연은 필수입니다. 흡연은 대동맥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므로 금연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도 대동맥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동맥류 진단 방법. 대동맥류는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초음파 검사나 CT 스캔은 대동맥류를 진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대동맥의 크기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비침습적 검사로 주로 복부 대동맥류를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CT 스캔은 대동맥의 상태를 더욱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어 파열 위험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치료 방법. 대동맥류가 발견되었다면 크기와 위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대동맥류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혈압 조절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지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과 같은 비침습적 수술이 많이 사용되며 이 방법은 대동맥 내에 금속망을 삽입해 대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복 수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더 복잡하고 회복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대동맥류 파열 후 생존율. 대동맥류가 파열되면 그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대동맥류 파열 후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률은 매우 높습니다. 생존율은 응급수술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몇 년간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대동맥류 파열에 대한 치료 성공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과 같은 최소 침습 수술법은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동맥류 파열의 증상과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관리로 미리미리 대동맥류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